제가 네이버나 뭐 NHN, 토스를 다니면서 느꼈던 게 저는 제 주변 분들이 카카오톡으로 처음 간다고 했을 때 메신저 다 실패했는데 거길 왜 가지? 라는 생각을 했었고 심지어 배틀그라운드를 만든 회사로 이직을 하실 때도 그런 데로 왜 가지? 라고 생각을 했었죠. 지금 생각해보면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한 번도 도전을 해보지 않은 거죠.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생활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인데 언제까지 그렇게 일을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. 이미 나이도 어느 정도 있고 아이들도 커가고 제가 앞으로 몇 년간 더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지금 도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었고요. 그 찰나에 건축을 이렇게까지 제대로 만들어 보려고 노력한 회사가 있구나라는 걸 처음 알았을 때 굉장히 놀랐어요. 대표님을 만났는데 건축이 잘 되기를 바라시더라고요. 건축을 잘 만들어서 모두가 해피한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 하시는데 그게 처음에 저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. 첫날 인터뷰 1시간 요청을 드리고 왔는데 그날 3시간을 얘기했거든요. 그러면서 이분이 진심인지 아닌지를 계속 물어봤어요. 근데 진심인 거예요. 그리고 그게 16년간 이미 이 회사를 그렇게 만들어 오셨더라고요. 감명을 받았죠. 아, 진심이구나.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내는 프로덕트는 방향이 잘못될 리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. 물론 시장에서는 실패할 수 있죠. 하지만 그 실패는 시장에서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. 그렇다고 하면 열심히 해볼 수 있겠구나. 내가 원하는 방향이고 내가 잘하는 방향이니 나만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. 모든 개발자들이 리퀘어먼트를 받았을 때 이걸 잘할 수 있을까? 라고 고민을 보통 다 해요. 근데 저도 사람이니까 동일하게 하거든요. 야, 이게 되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? 라는 고민이 들 때 저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일단 얘기를 해버려요. 이거 해보겠습니다. 제가 해보겠습니다. 내가 하겠다. 나 할 수 있다. 라는 얘기를 미리 해버려요. 그러면 안 할 수가 없는 거죠. 제가 이렇게 일을 하게 된 이유는 자전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자전거로 높은 산을 오를 때 그 쾌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았어요. 아마 자전거 타시는 분은 다 이해하시겠 텐데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제일 힘들어요. 아침에 일어나서 자전거를 타고 나오면 그 뒤부터는 100km를 타든 150km를 타든 다 상관없거든요. 하지만 그 시작이 어렵거든요. 그래서 저는 보통 미리 얘기를 해버려요. 이건 내가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번 주까지. 혹은 이번 대회에 참가 신청을 해버리는 거죠. 신청을 해버리면 안 갈 수가 없어요. 그리고 갔다 와서는 얘기를 하죠. 정말 잘한 선택이구나. 어려운 문제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물론 시간이 다가올수록 중압감을 느끼긴 하죠. 하지만 그 당시가 되면 저도 모르는 초인적인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. 모든 사람이 24시간 360일 동일하게 가지는데 일주일 지나면 그 전주에 내가 뭐 했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. 근데 결과물만 있는 거죠. 내가 해낸 결과물. 저번 주에도 제가 C샵으로 뭔가를 개발했는데 저 C샵 할 줄 몰랐거든요. 하실 만한 분이 없어. 지금 다들 바쁘시고. 그래서 그냥 제가 한다 그랬어요. 그리고 레빗으로 에딩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말을 해놓고 나면 주변에서 응원도 해주고 힘도 납니다.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는 도전의 재미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것 같아요. 개발자가 많아지면 개발을 맡는 영역이 좁아져요. 물론 전문적이 될 수는 있죠. 근데 결국 백엔드 개발자라고 하면 DB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그걸 가공을 해서 프론트 쪽에 어떻게 보여주냐. 물론 여기에는 뭐 미션 크리티컬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.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기술이에요. 그러니까 어떤 기술을 잘 쓰냐만 선택하면 저는 끝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큰 기업의 회사들은 내가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만들었다라고 보기보다는 나는 이런 기술까지 쓸 줄 알아가 개발자의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하지만 그런 것들은 사실 인터넷에 이미 충분히 있고 내가 선택해서 사용하기만 하면 되거든요. 그러다 보니 아키텍처가 그 서비스에 딱 맞는 규모로 나오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것까지 알고 있어. 그리고 나는 이렇게까지 만들 수 있어. 라는 아키텍처로 나올 수 있는 거죠. 그런 부분들이 저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리고 특별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. 다른 회사에서는 그런 회의에 들어가면 내가 쓴 기술만 자랑을 해요. 이렇게 만들었어요. 저렇게 만들었어요. 하지만 왜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큰 고민이 없어요.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죠. 물론
수치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. 뭐 속도가 빨라졌다거나 비용을 절감했다거나 이런 건 있지만 실제로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얼마나 큰 이득을 주는지는 없어요. 하지만 하우빌드 같은 경우에는 레퍼런스가 없어요. 건축주가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어디까지 있는 게 좋을까? 각 전문가가 해야 되는 정보들은 어떤 게 있으면 좋을까? 이런 부분들을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. 물론 여기도 기술이 들어가지만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. 저도 사실 여기 오기 전까지는 지도라는 서비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. 지오메트리가 뭔지도 몰랐고 3D로 제가 뭔가를 할 거라고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.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. 사용자가 요구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고 시장에서 원하는 게 뭔지 알아야 되고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게 저는 재밌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과정 하나하나가 굉장히 어렵지만 도전적이지만 이걸 해결하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.